북한 문제가 나오니까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 재임 시절에 외교부 차관의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 말들을 했는데요. 최정권 전 외교부 차관의 최근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뒷방에 어디다 잘 모셔놓은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후락을 앞세워서 북한에 보냈을 때는 그 당시에 어쨌든 한반도의 좀 안정적 관리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도 비핵화 합의, 그다음에 기본 합의 등등을 만들 때도 냉전 시대의 해빙기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한반도의 평화는 통수권자의 용기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 정부가 얼마만큼의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용기가 있길 바라요. 저 최정권 전 차관이 쓴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하면서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김영호 교수 지명자를 대북 강경책으로 우려하는 것도 민주당의 사고, 민주당의 대북 정책의 틀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권 교체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거. 예. 정권 교체는 그런 걸 좀 바꿔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최정권 전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그거잖아요. 박정희 때도 이후락을 보냈다. 노태우 때 국방 정책을 했다. 예. 바로 정세를 이용한 통수권제 그 결단이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때 그 이후락을 보낸 건 뭐냐면 대땅틀하고 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서 틈을 본 겁니다. 그다음에 노태우 땅은 탈냉전이라는 탈냉전의 큰 국제 정세 질서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지금은 다르다는 지금은 신냉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인사들에게 제가 과거에 햇볕 정책부터 시작해서 다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예. 지금 민주당 인사들은 지금도 탈냉전의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탈냉전을 이미 30년 동안 해봤습니다. 예. 198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해서 정상회담 우리가 수차례 해봤고 제가 정상회담에서 평양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예. 안 됐지 않습니까? 북한에 변화했습니까? 비핵화가 됐습니까? 남북관계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지금 손을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교류 협력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세에 맞게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 제가 진짜 전문가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제발 탈냉전이라는 과거에 30년 동안 했던 그 지난 사고에 빠져 있지 말고 신냉전, 재냉전이라고 할 정도의 지금 동북아가 긴장돼 있고 남북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이 되지도 않고 북한 사람들이 우리 쪽에서 교류 협력 지원하는 걸 받질 않아요. 예. 거기에 뭐 통일부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된 정세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땅집 때 이후락을 보내고 노태우 대통령이 탈냉전에 북방교육 하듯이 지금 신냉전에 맞는 대북 정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예.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데 탈냉전에 동굴에 갇혀 있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역시 전문 분야답게 예, 김은식 자신 있게 교수께서 지금 자신 있게 좀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설주환 변호사님, 김은식 교수의 말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북중로가 이렇게 결합하는 신냉전, 이거보다 더한 차가운 국제정세가 없는데 지금 와서 이걸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전임 대통령으로서 적절하냐.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세 판단을 어떻게 가리냐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최근에 뭐 김근식 교수님께서 신냉전이라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해빙 모드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조, 그러니까 적으로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지금 신냉전 체제로 갈 수도 있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떠한 외교 실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남북 간에 있어서 긴장된 관계가 외국에서의 어떤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긴장 관계를 높이기보다는 좀 낮추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안보를 망가뜨리자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강력한 안보 위에서 피어나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어떤 기조, 뭐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가 변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아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국가 안보를 다 망쳐놨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 또 여기 참전을 했어요. 종북적 사고를 가진 사람 뭔가. 우리 국민 북핵 노예 만들어 놓고 그냥 조용히 있지. 예, 구장 차장.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여러 차례 만났죠. 그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핵과 미사일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폐기가 됐나요?
그런 이 북한을 만났을 때 이유는 남한으로부터의 어떤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만난 것인데 그걸 실질적으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고 결국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 정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핵과 미사일을 없애지 못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신다면 예. 저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영 차장께 질문 하나 바로 이어서 드릴게. 이건 뭐 본질은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최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 사진이 하나 포착이 됐는데 좀 어디를 좀 다친 것 같아요. 뭐 얼굴 반창 걷어붙이고 뭔가 멍이 든 것 같고 네.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겁니다. 이거 함께 만나고 온 강서은 의원이 이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예. 그 눈 위에 있는 그 이마는 이제 벌에 쏘여서 그 이마에 반창고를 붙였다고 하고요. 이 턱 밑과 이 좀 부어져 있는 모습은 그 지금 그 치아를 치료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붓기가 있고 약간 멍이 든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원래 문 전 대통령 치아가 별로 좀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치아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입 밑으로는 멍도 있고 약간 붓기가 있는 모습이고요. 예. 눈 위에 있는 게 반창고의 경우에는 이 벌에 쏘인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반창고를 붙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임 대통령이 SNS 공개된 사진 중 어디 다친 것 같아서 일부 깜짝 놀라신 분들도 꽤 많았을 텐데 뭐 설명까지 강선 의원이 양산 갔던 모양인데 좀 덧붙여 준 것 같아요. 그 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도 북한 문제가 나오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윤영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 이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도 작용하는 거 아닌가.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반란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막말입니다. 쿠데타 망언으로 1639만 명 국민의 선택을 욕보인 윤영찬 의원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는 평사한 말 책방으로 가셔서 일손이나 거들어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기현 대표 마약 망언과 관련 또 아들과 관련한 대국민 거짓말 허위 발언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의 저 쿠데타 발언 혹은 이낙연 전 대표의 국내 복귀 문 전 대통령의 저런 최근에 목소리 키우는 저런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총선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왜냐하면 뭐 일단 내년 총선이 각 정파가 가지는 결정적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자기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극한 어떤 용어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쿠데타라든지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총선이라는 게 내년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계의 어떤 구도가 바뀌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문 전 대통령 마찬가지죠. 본인이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저렇게 폄하되고 있는 데 대해서 내년 총선에서 지금 야당이 계속 다수에서 유지해야지만이 본인도 뭔가 명예회복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편찮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는 강선 의원과 사진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사진을 보시는 또 많은 지지자들이 또 이 측은지심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결국 이제 정말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거의 뭐 이 싸움 자체가 아주 대규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결국 지난 5년 동안에 잘했다고 그러면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현 정부에 승계를 하겠죠. 왜냐하면 성공의 어떤 그 승과가 있으면 성공할 텐데 문제는 대북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다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직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본인의 어떤 이런 목소리를 키우는 거 잊혀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싸움에 참전하게 되면 정말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 얘기 그리고 통일부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까지 만나봤습니다.